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좀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생산적이고 건강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제가 보기보다 좀 고집이 세고 소신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만과 독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태권도 역사, 현대사를 저도 27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정순천 사범님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제가 미처 탐구하거나 공부를 안 했던 부분도 우리 정순천 사범님을 통해서 많이 얻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 정순천 사범님 발표 내용 제가 탐독하고 왔는데 우리 정순천 우리 대표님 생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또 실수를 해서 우리 정순천 사범님한테 사과도 하고 막걸리도 같이 우리 강북에서 먹고 그랬는데 일단 그 정순천 사범님 오늘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태권도 기원과 역사 서술을 논할 때 자민족 중심주의, 극수주의를 상당히 좀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민족주의, 저는 민족주의를 좋아하지만 민족주의가 너무 지나치고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것이 자민족 중심주의로 흐르고 그것이 국수주의라는 그런 병폐를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권도 역사를 공부하고 탐구할 때 이 자민족 중심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태권도 기원과 역사를 논할 때 제가 이제 27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교수들이 발표한 태권도 역사 기원과 역사 서술 관련 논문을 쭉 탐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통주의 학풍사관이라고 하는데 고대부터 우리나라의 맨손무예, 수박, 권법, 택견과 같은 이런 맨손무예를 태권도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태권도의 역사는 고대, 즉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런 그 전통주의가 1970년대부터 태권도 제도권을 중심으로 싹 텄습니다. 이것을 일명 저는 태권도 제도권 논리라고 하는데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고 세상도 다변화되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 태권도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이 태권도 역사와 기원을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무리 우리의 선배님들, 스승님들이 이런 여론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제는 후진들이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역사를 논할 때 물론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료, 태권도 역사를 연구하는 토대와 단초가 되는 이 사료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나온 과거, 지난 과거 사실과 이런 지나온 사실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김일축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념의 객관화를 확실히 해야만이 이게 보편 타당성을 획득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념과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보편 타당성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좀 없잖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태권도 기원과 역사 서술, 국수주의 사관 그리고 태권도가 해방 전후 일본 가라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정주의 사관 그리고 가라데의 영향을 일부 받았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권법과 특히 발차기가 많이 나오는 택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신전통주의 사관. 이 신전통주의 사관은 주로 서울대 출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뭐 극사실주의라고 하지만 저는 신전통주의 사관이라고 일단 풀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사관입니다. 태권도는 중국의 남권, 오키나와 태, 그리고 중국 권법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태생한 전통 무예의 DNA가 한데 창조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나라 환경과 토양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한 무예가 태권도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주의 사관과 관점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문화주의 사관에 대해서 거의 뭐 변두리 학풍으로 취급하지만 일단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문화주의 학풍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앞으로 더 공부해서 여기에 더 가치와 논거를 더 확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태권도 발생지와 관련된 태권도 발상지와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북 경주, 전북 전주, 충북 진천, 제주도 모슬포, 북한 평양 이런 등지에서 태권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계속 논리합니다. 물론 그 지역만의 이론과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가 문화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거칠게 얘기해서 무슨 족발집, 족발 원조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참 신문이 납니다. 과연 태권도 발상지를 놓고 각 자치단체들이 또 여기에 북한 평양까지 붙어서 이 발상지 논란을 왜 이렇게 재정할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경북 경주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신라 화랑과 세속오개를 이론적으로 덧붙여서 태권도 발상지는 경주다. 관련 뉴스와 언론 보도 제가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충북 진천도 신라 화랑을 대표하는 김유신 장군이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충북도 태권도 발상이고 본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전북 전주 같은 경우는 현대 태권도 이후에 겨루기가 발전하면서 전북 태권도 발상지에 빗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언론도 전북 관련 언론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모슬포인데요. 이 제주도 모슬포 태권도 발상지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정순천 사관님하고 약간의 좀 언쟁을 좀 벌였는데 이건 좀 생각의 차이입니다. 왜 제주도 모슬포를 태권도 발상지라고 하는지 1953년 한국 전쟁 즉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제 그 육군 훈련소에 제29 보병 사단을 최홍희 장군이 만들면서 주먹탑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제주도 모슬포가 과연 태권도 발상지라고 하는 이유, 그 근거적인 논리가 무엇인지 이것은 제가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보편 타당성이 조금 빈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북한 평양도 고구려 평양을 중심으로 왼손 무예인 수박을 고구려 평양에 있던 날파람이라는 그런 무예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북한 평양도 태권도 발상지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태권도 발생지 논쟁이 과연 그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까? 역사적인 논쟁을 벌이면은 오히려 유네스코 등재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태권도 발상지 이 논쟁은 이게 뭐 자치단체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태권도 문화 역사적 즉 인문학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자치단체와 북한 평양을 제가 뭐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태권도 발상지라고 한다고 하면 상징성, 대표성, 고유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료와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빈약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정순천 사관님하고 뭐 맨수진 것도 아니고 잠깐 의견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이제 이따 가서 정순천 사관님한테 말씀을 제가 들어야겠지만 저는 이러한 그 태권도 역사와 기원에 대한 그 논쟁이 뭐 상대방을 폄훼하고 뭐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생산적인 토론이 되면 오히려 태권도 학술 문화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꼭 저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순천 사관님하고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협의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